오늘은 소리가 좀 울릴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크로마키를 안 쓰고 전시장 2층에서 촬영을 진행해 보고 있습니다. 좀 듣기 불편하시더라도 오늘은 양해 좀 부탁드렸으면 합니다. 안녕하세요. 요즘 근데요, 무슨 일인지 텔레비전만 틀면은 대중 스타들에 대한 가십 기사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유명 연예인과 가수는 마약 조사를 받고, 또 있죠. 펜싱 국가대표 선수와 사기 혐의로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저런 것을 보면요, 마약 이런 거 빼더라도, 미술계도 위작 그러니까 가품이 미술계에만 있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어느 재벌의 숨겨진 자식이라는 이런 가짜 인생을 만드는 것을 보면요. 위장 인간이라고 그러나요? 가품 인간이라 할까요? 그런 것들을 보면 참 재미있는 세상인 것 같아요. 근데요, 이러거나 저러거나 말입니다. 밝혀지면 가품이고, 밝혀지면 위장이니까, 이번 사기 사건에서도 밝혀지고, 경찰에서 조사를 하니까 가품 인생이 드러난 것 같습니다. 안 밝혀지면 진짜인 척 하는 것이 세상인데, 되게 좀 웃깁니다, 사실은요. 가짜 미술품이나 가짜 인생이나 마찬가지로 어느 재벌 혹은 숨겨진 등이 이러저러한 역사가 만들어져야 되나 봅니다. 네, 안녕하세요. 미술시장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구축해 나가 있는 미술만평 257자 박정수, 전국의 만평이님과 해외 동포 만평이님들이 땅 만평 사는 그날까지 미술만평은 계속되므로 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드디어 저희 미술만평이 구독자 4,000을 넘겼습니다. 미술을 중심으로 하는데 4,000명, 구독자 3,000명 넘기기가 무척 힘들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려 3년 4개월 만에 구독자를 4,000명이 넘었습니다. 시청해 주시고 구독해 주신 감사의 말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오늘 또 좋아요와 처음 보시는 분들의 구독 기다려봅니다. 오늘 이야기는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세상에는요, 싸고 좋은 물건은 없습니다. 진짜로요. 미술시장에 살고 있는 저는 위작이나 가품을 대할 기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 위작들을 보게 되면요, 레파토리가 늘 비슷합니다. 대기업 누구에게서 나왔다든지, 정치인의 어떻게 해가지고 이 돈이 필요하다든지, 이런저런 이야기들이 많습니다. 또 있습니다. 여기도 5억인데 3억만 줘. 20억인데 급해서 12억이 내놨어. 이런 것들이 따라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속으로 생각하죠. 저런 거 정말 좋은 작품이라면요, 5억짜리 6억에 팔아야죠. 5억짜리를 왜 2억 5천에 냅니까? 급하면은 구매할 수 있는 좋은 작품은 이미 거래가 됐겠죠. 근데 굳이 저한테까지 올 이유가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나에게? 라고 혼자 생각을 많이 해봅니다. 이런저런 이야기를 차치하고요. 저는 오늘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몇 회에 걸쳐서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죠. 이렇게 하면 화랑하다 망하는 방법, 또 있죠. 좀 많이 보셨을 텐데, 화가하다 망하는 방법, 큐레이터하다 망하는 방법,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했었습니다. 망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것저것 말씀드렸었죠. 그래서 오늘은 여기에 이어서 이렇게 하면 K미술 망하기 딱 좋다 5가지에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 미술계에서도 대단히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K드라마, K음악, K영화는 성공 세례가 많은데 K미술 뜰 때가 되었다. 왜 아직 K미술은 성공하지 못할까? 이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해외 미술 시장에서 우리나라 미술품, 그러니까 K미술의 성공을 기대 걸고 미래에 대한 확신으로 움직이는 분들 참 많습니다. 여기에 이런저런 문제 때문에 K미술이 주목을 덜 받고 있지 않나라고 하는 제 개인적 견해에 대해서 말씀드려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5가지죠. 첫 번째 그거예요. 예술가보다 예술 작품에 집중을 하면은 딱 망하기 쉽습니다.
그죠? 이 얼마 전인가요? 작년인가요? 아트페어에서 블라인드 아트 마켓을 열고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었습니다. 작품 제목과 작품 가격 제로만 있고 작가의 이름이 없이 진행되는 미술 장터였습니다. 좀 되게 당혹스러웠어요. 작품만 보고 사라는 것인데, 예술상만 보고 사라는 것인데 말입니다. 예술작품 말입니다. 예술가의 철학과 사상, 사회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담는 그릇인데, 그릇에 담긴 음식이 어떤 맛인지 모른 채 음식물 먹어보라니 이거 참 애매하더라고요. 예술가의 철학이 필요하면 예술가의 이름을 보고 그 그림이 어떠한 상태로 담겨져 있는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되짚어보고 이렇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되는데 작가 이름이 없다니요. 글쎄요, 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봤습니다. 지금 드린 말씀은요, 예술가의 독창적 사상과 철학보다 예술작품의 좀 다름, 예술작품이 혼자의 독특성을 강조하는 미술시장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의 첫 번째 망학이라고 생각해 봅니다. 저는요. 그죠? 어떻게 생각하는지 다른 분들은 어떤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요. 그리고 두 번째요. 미술시장 입문이 너무 쉽기 때문에 미술시장 K아트 망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을 지적해 봅니다. 미대를 나와야 화가가 된다는 것이나 개인전을 몇 번 해야 화가가 인정된다는 등의 이야기가 아니라 첫 번째 문제 제기와 마찬가지로 그림만 그리면 누구나 다 화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액자하고 전시하면 다 화가입니다.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점이 없다는 것이죠. 두 번째 문제는 그거예요. 아마추어와 프로의 구분점이 없기 때문에 아마추어가 프로인 척하기 때문에 K아트 망한다. 그런 얘기 드려보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요. 뻔 따라 그리는 미술 교육이 우리나라를 횡행하고 있기 때문에 K아트가 망한다라는 이야기를 지적해 봅니다. 많이 아시잖아요. 이게 제 머리를 이제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실을 가는데 거기 가니까요. 세잔 그림을 정말로 잘 따라 그린 그림이 있더라고요. 와, 이거 누가 그렸어요? 라고 하니까 미용사 선생님이 자기가 그렸대요. 어떻게 그렸어요? 하니까 얘기해 주는데요. 라인이 있고 번호표가 있답니다. 번호가 매겨져 있고 물감에 번호가 적혀 있대요. 번호에 따라서 물감만 칠하면은 그 그림이 완성된다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시대가 참 많이 변했구나, 이렇게 하는구나 라고 하는 걸 느꼈죠. 그리고 또 있죠, 요즘 이 팝아트 얼굴 그리기 이런 거 있잖아요. 라인만 따가지고 색칠해 넣는 거. 그것뿐만 아닙니다. 요즘 최근에는요, 미술학원이나 성인들 미술 교육반에 가면요, 민화 그리기가 참 유행합니다. 그냥 하도 없이 민화 이렇게 본을 떠놓고 색칠해가지고 가면 예쁜 그림이 되고 맙니다. 이게 그렇다고 해서 나쁘다는 건 아닌데 3점, 4점, 5점 하고 나면 전시하는 욕심이 생기고요. 이렇게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러한 뻔 따라 그림 그리기가 대학에서도 이렇게 한다는 사실을 듣고 정말 놀라기도 했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당연하게 화가 대비할 수 있는 길이 널려있죠. 물론 미술 교육의 문제에 대한 것도 문제점을 잡지만은요, 저는 또 이걸 좀 심각하게 보는 이유가 그겁니다. 서양과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선에 대한 개념이 서양과 완전 다릅니다. 서양에서는 라인으로서 구획을 구분짓지만 우리나라는 획이라고 하여 공간으로 구분짓습니다. 그래서 전 선 자체에 대한 중요성이 대단히 강조되어야만 한국성에 대한 우리의 특수성이라고 하는 것, 우리의 미적 개념이라고 하는 것이 발현되지 않나라고 개인적인 생각을 해봅니다. 이게 좀 교육을 하다 보니까 독창적 기초 철학이 필요 없는 시대가 됐다는 것이죠. 그냥 요즘 작년, 재작년 그렇죠. 선 그려가지고 채우고 만화 캐릭터들 나오고요. 그게 나쁜지 좋은지 저는 모르겠습니다만 K아트 글로벌적 관점에서 보기에는 좀 문제점이 좀 심각하다라고 저는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네 번째로는요,
초보 예술가들의 작품값이 너무 비쌉니다. 뭐 다른 말에서는요, 대중의 관심 인구가 너무 적다는 그 영역을 확장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 이야기를 바탕으로 해서 미술시장에 등장하고 미술시장에 대비하는 것이 너무 편리하고 쉽기 때문에 개인전 2번, 3번 하면 벌써 10호짜리가 100만원, 120만원입니다. 큰일 났습니다. 대중성을 확보해야 되는 이 시장에 대중이라고 하는 것은 사라져버리고 그냥 무조건 비싼 그림만 되어버렸습니다. 낮은 가격의 예술과 예술품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다 보니까요. 성공 확률이 너무 낮습니다. 이 말은 다시 말하면요. 아주 많은 사람들이 알아줘야만 히트치는 사실은 그렇거든요. 이게 어떤 대중 스타에 대한 개념하고 다르지만요. 많은 사람들이 관리가 되고 팬이 있어야 되는데 전부 다 비싸니까 대중의 진입 장벽이 너무 높다는 말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보통스럽게 살 수 있는 그래서 더 좋은 그림을 비싸게 살 수 있는 시장의 다양성이 적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0억 시장, 3억 시장, 3천만 원 시장, 300만 원 시장, 30만 원 시장이 필요한데 우리나라는요 30만 원 시장이 없다라는 그 말씀을 지적해 드리는 것입니다. 좀 문제가 좀 크지 않나요? 근데 예술은 값지더라도 아주 저렴한 아주 낮은 가격에 대중의 취득이 가능한 그 금액대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것입니다. 이게 대중 취득에 대한 문제 같아요. 외국 많이 나가잖아요. 그러니까 한국 미술이 이 환율을 따라 가지고 적당히 낮기도 하다고 생각을 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는요. 예술을 파는 시장이 없습니다. 그죠? 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예술 작품 파는 시장은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요, 미학적 논지나 철학적 문제들, 사상과 사회적 관점이 거래되는 시장이 시급하다라고 이야기를 해봅니다. 저는 이게 5번째 문제가 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미술시장에서요, 평론가나 비평가의 관점이 거래되는 시장이 없다라는 거죠. 이게 참 재밌는 게요. 미학적 가치를 거래할 수 있어야 되는데 이게 물론 예술 작품에 따라 가지고 그것이 이야기가 돼야 됩니다만 국공립미술관이나 미술 관련 기업에서의 전속으로 활동하는 글쟁이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보는 것입니다. 이러한 미학적 논지를 거래할 수 있는 기회와 장소와 형태도 없다는 게 큰 문제죠. 지금 화랑입에서 평론가의 패랑 이야기 돼가지고 평론 글을 쓰고 있습니다만 그것으로 가지고는 일반적인 대중에 다가가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러니까 외국에 나가가지고 너희 그림이 어때라고 하면 그것을 이해시킬 수 있는 철학적 논지나 사회적 관점이나 미학적 의미를 해석할 수 있는 근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결국 이건 예술품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미지 자체가 아니라 그 속에 담겨진 사회성이, 철학성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작품의 좋고 나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철학적 담론이 생산되어야 하는 기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야 해외 시장에 와가지고 번역을 이해를 시키죠. 그죠? 그냥 번역해서 나가더라도 그냥 단순하게 이런 그림 어때? 글 잘 썼어. 이게 아니고요. 좀 개념 있는 느낌의 예술 작품이 필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려 봅니다. 글쎄요. 지금까지 5가지 말씀드리긴 했는데요. 좀 개인적이긴 하지만요. 좀 이게 좀 구체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방식을 찾아봐야 할 것 같습니다. 이거 위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 많이 하잖아요. 작품에 대한 스토리텔링은요, 인간적인 부분을 이야기해야죠. 이 그림에 나와 여기는 파란색은 뭘 의미하고 빨간색은 뭘 의미하고 그림 자체에 대한 일러스트, 그림에 대한 어떤 이 텍스트적 해석이 아니라 예술가의 관점에서 풀어내는 내러티브, 그러니까 이 예술 작품에 대한 서사, 예술가적 서사성이 필요한데 우리네의 스토리텔링은요, 그림을 번역합니다. 그림을 이야기합니다. 이것도 좀 애매모호한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술가의 서사성이 담겨진 그림을 마케팅해야 된다는 거죠.
요즘은요 진짜로요 돈만 있으면 해외 진출합니다. 무조건 나갑니다. 진출한다고 해가지고 뭐 이미지 작품 이미지 보여주고 해서 K 미술이 성공한다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문제 또한 여전히 진행 중이죠. 글쎄요, 이제 앞으로도 많은 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형성이 되겠죠. 더 나은 내일을 기대해 봅니다. 네, 고맙습니다.